안녕하세요. 경산남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오늘 도시재생 이해와 참여주체별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모건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의 이재호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센터장 총괄 코디 경험을 통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6, 7년 기간 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처음부터 마중물 사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주체들과 함께한 좀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 주민, 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하고 역할을 나누며 협치,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적인 좀 이해를 위해서 도시재생 정책이 도입되게 된 배경, 그리고 협업, 협치, 어떤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방식, 그리고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 도입 배경인데요. 사실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국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많은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국내적으로 보면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도시 재생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이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수요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인구의 어떤 감소 정체는 사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수요 감소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재생 사업의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우리 지역들은 주거지이지만 주거지가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넓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어떤 큰 생활권을 보게 되면 사실은 쇠퇴하거나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나 소득의 기반이 취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사업의 유형 중에는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향상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지역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내용인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1차 산업이 대부분 지역의 어떤 주력 산업이었고, 또 성장기에는 제조업 기반. 그래서 아직도 전국의 여러 지역,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창원이나 거제나 많은 지역은 조선업이라든가 제조업이 또 되게 주력 산업이죠. 또 대도시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 전문가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또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를 기반한 그런 지식 기반한 사업에 종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한때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된 산업이 실제 어떤 산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취약해지거나 쇠퇴하게 되면 기업이 떠나게 되고 우리 도시의 일자리가 감소하죠. 그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낳고 성장했었던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도시 재생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의 어떤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으로, 또 중소도시에서는 대도시 지역으로,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전하고 떠나가는 어떤 인구 수요의 유출이 있고,
예전에 도시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50만의 도시, 또 10만의 도시의 어떤 그릇이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미 어떤 도시의 기반, 주거지가 50만 규모, 10만 규모로 있었던 지역이 이제 인구가 축소되고 감소하면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의 도시 안에서를 보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정주 여건, 교통도 편하고 일자리가 가깝고 내지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신시가지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구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죠. 도시 내에서도. 그러다 보면 뭐 인구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되는 곳으로는 사람들이 쏠려가고 그 사람들이 떠나는 원도심, 구시가지는 더 열악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기성시가지의 어떤 쇠퇴, 열악함을 좀 가속시키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도시재생에서는 뭐 주거지의 개선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일자리, 기업의 유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 또 중요한 사업이고 한편으로는 상권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 환경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주로 상품을 구매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많이 구매하시다가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무언가 구매처, 상권과 상가가 마련됐다가 수요가 방문이 주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편의와 합리성과 단순히 제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거나 내지는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전통시장 소비 상권의 변화, 이게 또 재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또 기성시가지 내에서 뭔가 새로운 신시가지, 새로운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전하게 되면 이미 조성됐던 많은 지역, 그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뭐 주택, 공간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공간들이 유휴화되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도시화를 먼저 겪고 그래서 도시가 먼저 쇠퇴하기 시작했었던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먼저 다 사회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유휴화된 부동산, 방치되는 부동산, 그래서 주택의 어떤 뭐 빈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지역의 이슈가 되고요. 이게 아무도 없는 지역에 홀로 생긴 유휴 부동산과 빈집의 문제면 그나마 좀 문제가 덜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기성시가지에 사람들이 살고 계신데 우리 집 바로 옆이 10년, 20년 동안 방치되고 어떤 뭔가 범죄, 우범화될 수 있는 빈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거지의 노후화. 사실 이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각종 편의시설, 그다음에 주택이 깨끗하지만 오래된 30년, 40년 오래된 지역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만성적인 주택 문제 때문에 급히 그냥 주택의 부족 문제에 대응해서 불법적으로 무허가로 내지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일가구에 차량 한 대는 기본이고 뭐 가구에 따라서는 뭐 차량을 2대씩 보유하고 있는 이런 차량 보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를 하기 어렵고 차량의 지림이 어려운, 내지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일만이 다가 아니라 어쨌든 뭐 일과 어떤 여유로운 삶이 병행되는 그런 주거지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죠. 이런 삶의 질의 어떤 악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점점점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도시 정책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의 문제,
고령화 과정에서 일상에서의 어떤 뭐 의료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보편적인 삶의 복지 문제에서는 5분, 10분, 15분 우리 생활권 주변에 이런 나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 기초적인 어떤 삶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라고 봤을 때 1인당 GDP 3만 불을 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지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주거지 생활권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많다. 기초생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진단들이 많았고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뭔가 지역 경제, 일자리 부분에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팽창적인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의 어떤 그런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예전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만 부족했었던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다 철거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뭐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분야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식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그래서 기존의 전면적인 정비, 주택 공급에 치중했었던 거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 시대에서는 정비를 통해서 뭔가 그냥 민간이 공공의 지원 없이 충분히 시장의 수요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또 농어촌 지역에 인구와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민간의 참여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사업이라는 것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해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뭔가 그 도시와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지역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조금 더 가능하다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차원의 경쟁력, 뭐 지역 경제 산업을 조금 더 부흥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네의 어떤 뭐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뭔가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거죠. 도시재생은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또 기존의 어떤 다른 도시 개발, 뭐 주택 개발 사업과는 어떠한 조금 차별점, 어떤 추진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어떤 이러한 경쟁력 강화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뭐 지원, 사업이 그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분적이고 산발적이고 어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물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공동체를 위한 그런 지원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패키지화된 지원은 별로 없고 분산적이고 시기적으로 나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체감하거나 어떤 누리는 활력은 약한 거죠. 또 주거지 나름의 어떤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것과 결합돼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깐 물리적인 개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자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말씀드렸던 뭐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소득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과 상권을 살려서 우리 생활의 어떤 편의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형태로 결합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은 도시 단위의 처방,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을 결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 내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비를 위한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정비와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조직화, 공동체, 주민이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키워드리는 뭔가 하드웨어 이외의 프로그램 사업들을 결합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또 기존의 사업 방식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곳은 여기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하면 조합과 건설사가 들어와서 그냥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쇠퇴 지역은 뭐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 건축적인 규제도 좀 완화해 줘야 되지만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것들을 공공 사업으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보조해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내지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순수한 어떤 뭐 민간 금융으로 하기에는 금융 부담이 크니까 뭐 기금이나 조금 공공의 기금 뭐 회계 같은 걸로 저부담으로 좀 지원해 드리는 금융적인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 패키지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의 뭐 정비 사업과 좀 다른 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도식화, 우리가 계획과 사업이랑 좀 연결해서 보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도시 단위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그래서 재건축할 곳, 재개발할 곳을 이제 구역을 정해두죠. 뭐 그런 것처럼 도시 재생에서는 세 가지 지표가 있죠. 인구가 감소하느냐, 사업체가 감소하느냐, 그런 건물 물리적인 상황이 노후하느냐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전략적인 계획, 도시 단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어떤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과 뭐 재원,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담아내는 계획이 되겠고요. 그 계획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공간, 구역 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업도 뭐 도로, 주차장, 거점 시설을 공급하는 다양한 물적 사업과 그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또 뭐 청년층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뭐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자든 계층에 맞는 다양한 필요한 그래서 계층별 복지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결합해서 장소 중심의 패키지 사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에 따라서 지역의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고요. 신도시를 조성한다.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그동안 살아오실 때 신도시와 신개발을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소통과 나눔 과정을 통해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보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신도시를 짓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지역, 외곽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계획을 하는 거니까 전문가와 행정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나 갈등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주거지를 개선한다던가 여러분들의 점포 주변에 여러분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른 채 여러분들의 주거지를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계신 점포 주변을 여러분들과 상의 없이 개선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성시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소통 없이 기성시가지에서 여러분 동네를 바꾸는 사업이 소통 없이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행정과 뭔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은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정보만 드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정보를 주고 참여하는 듯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불쾌할 수 있죠. 기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의견만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행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예산의 체계를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잘 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이 더 지역에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참여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자치와 자주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계획의 과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재생은 이러한 거버넌스, 권한을 얼마나 드리고 협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도시재생 과정에서는 협력적인 사업 추진 체계,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하나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주거지에 계신 분도 있고, 상업, 점포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계층별로도 사실 원하고 바라는 바가 다르시죠. 다양한 주민들이 계시고, 법과 제도와 원칙, 프로세스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는 주체가 이제 지자체, 행정이 되겠죠. 근데 행정도 사실 하나만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근데 재생의 지금 다양한 사업의 용도와 기능을 생각하게 되면 주택의 문제도 있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의 영역도 있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 관련된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다양한 부서의 협업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행정과 주민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밀착된 아이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케어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금융 재원의 어떤 뭐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축제나 이벤트를 할 때는 또 그러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랑 소통이 필요한 거고,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 분들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아니면 시, 군 단위의 기초 도시재생 지원센터, 내지는 경상남도라고 하는 도 차원의 많은 경험, 사례를 시, 군에 또 나눠주면서 뭔가 알려드릴 수 있는,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의 사업이 현장 단위에서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겠느냐, 얘를 좀 도식화된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은 주민 현장의 영역이 되는 거죠.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전통시장이나 상권에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죠. 관심 분야는 우리 동네의 주거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내가 대도시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양육을 할까, 좋은 아이로 키울까,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2의 인생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무엇이 있을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고, 사실 관심은 주민분들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중요한 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동네를 사랑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거고,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기회로 국비나 지방비로 도시재생 사업을 따냈을 때 그 사업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담아낼 거냐, 계획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이제 행정이 있죠. 시와 군에 지금 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주도할 행정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각각의 분들과 몇 분 안 되는 공무원분들이 늘 상시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현장과 시, 군, 기초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행정에 전달을 하거나, 주민분들이 사실 도시재생 전략이 무엇인지,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업의 추진 절차를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실 때는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행정까지 가지 않고 센터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중간 지원 조직 센터는 주민 상인과 행정 사이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근데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 돈을 생각하게 되면 중앙, 뭐 지자체의 시군의 어떤 그 재정력은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또 경상남도, 광역이 시군에 좀 지원해드리는 재정이 있고, 하지만 이거를 다 중앙과 광역에서만 지원해드리면 시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공돈이 생겼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되나? 라고 조금은 책임감을 결여해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책임감이나 재원 문제에서도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도록 이제 매칭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와 광역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또 애초에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중앙부처와 또 지역 현장과의 소통이 있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에서는 그렇게 좌우의 어떤 결합이 있고 중앙부처와 현장 사이에서의 소통, 협치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지금 개념, 왜 도시대행 사업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됐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계획과 접근과 협치 과정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과정에서 좀 어떻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참여 주체별로 봤을 때 이제 주민입니다. 주민의 역할인데, 사실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사진들이 실제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던 지역의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센터장 총괄 코디로 참여했었던 지역들의 사진들인데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래이래해서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는 뭐냐, 뭐가 개선이 돼야 우리 지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느냐, 떠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제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는 도시재생 사업의 법과 제도를 그래도 여러분들만큼, 내지는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저도 다른 지역에서 5년 이상의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제가 경남의 시군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죠. 제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됨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럴 때 이제 주민분들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들,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 경제를 조금 더 활력 있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삶의 질,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에 있어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문제, 우리 어르신의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남해 안에 굉장히 수려한 뭔가 관광지가 있거나 우리 지역에 뭐 특화된 특산품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외부에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더 오실 수가 있고 그게 구전이 되거나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아닌 서해안 지역에 무슨 뭐 머드 축제, 뭐 강원도 지역에 무슨 뭐 화천에 뭐 무슨 뭐 그런 물고기라든가 뭐 이렇게 축제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에서 그대로 이식해 갖고 와서 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상남도 여러분의 시군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화된 자원, 그것은 꼭 뭐 그런 농산품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문화자원이 될 수도 있죠. 뭐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가야 고분군이라든가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화시켜야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산발적이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화돼서 10분이 계시고 100분이 계신데 100사람의 목소리를 100가지로 내서는 실제로는 사업에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주민의 기구를 운영하도록 법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유도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갑자기 여기 도로가 생기고 주차장이 생기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주차장이나 시설이 왜 우리 집 앞이 아니라 저쪽에 돼야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소통과 공감과 합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민과 상인의 대표 기구격이 되는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과 합의의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먹구가 아니라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뭔가 누가 그 참여의 자격이 있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과 조례에서 근거를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이 계시고 행정 조직이 계시고 그럼 어떻게 어우를 거냐?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은 주민과의 연령, 관심의 영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하나로만 다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주거지의 정비, 어떤 분들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어떤 분들은 뭔가 제2의 삶을 위해서 복지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소그룹, 분과를 조성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사업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논의를 잘해서 사업으로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련된 계획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논하고 확정했었던 위치에서 그럼 잘 조성이 돼야 되겠죠. 뭔가 물리적인 가로정비가 될 수도 있고 건축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무언가의 컨텐츠 교육으로 운영돼야 될 텐데 그 단계별로 애초에 기획하거나 계획했던 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견을 내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수혜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지역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결국에는 교육자로서 뭔가 교육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과정에서는 주민의 모임 그런 것들이 그룹화되고 분과로 조정이 되는 거고, 그럼 분과에 분과장이 계시면서 주민협의체의 임원분들이 주민과 상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해서 뭔가 하나의 목소리로 행정에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인 센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주거지 부분의 사업을 밀착해서 역할하고 도와드리는 그 담당 현장의 전문가가 계실 거고, 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전문가와 조직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의 계획과 실행 체계가 그룹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대행 사업이 4년, 5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낸 재정,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은 이게 뭔가 우물에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처음 물을 붓는 물이고, 그것이 이제 계기, 촉발이 돼서 더 많은 물이 올라와야죠. 어떻게?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변모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집을 고치고 개선하는 분도 계시고 새롭게 점포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중물 이후에도 조성된 어떤 하드웨어, 거점 시설이 잘 유지 관리되고 축제나 이벤트 기획됐던 것들이 지역 활력과 외부의 생활 인구가 와서 우리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제 지역 공통체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주민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이제 탄탄하게 역량이 강화돼서 개인이 아니고 임의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마을 관리를 위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인가받아서 뭔가 기회가 마련된 좋은 자원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행정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도시재생계, 도시재생팀, 뭐 경우에 따라서 명칭은 다를 수가 있지만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있고요. 지자체 내에 도시재생 지역이 이제 준비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시군에 여러 개의 사업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어떤 준비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고, 시행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고, 마중물 이후에 지원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주거지의 문제, 상권의 문제 마찬가지로 역할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행정 내에는 관련 부서의 소통과 협의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담 부서 조직과 지원해주는 센터의 연결, 관련 부서의 행정 협의의 체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중앙정부의 법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을 하려다 보면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마련한 법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건축, 하다못해 이 도시재생까지도 일정 부분은 지역에 맞춰서, 지역의 색깔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죠. 조례에서 뭔가 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 해안가 지역과 산촌에 필요한 이용시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디는 창고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뭐 수상 협동조합에 무엇이 필요하고 축제를 위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맞춰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우리 지역의 주민 상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뭐 예산의 비목이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거나 집행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중요하게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계획은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도 있지만 제도적인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이 많은 역할을 하죠.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을 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의 뭔가 역할들, 행정의 인허가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시게 되고요. 마중물 사업,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사업비를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기로 우리 지역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모된 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계속 바꿔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의도한 것처럼 우리 지역이 잘 바뀌어가고 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진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행정에서 물론 주민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 협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성과의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사실 이게 다 협업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에 총괄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뭐 예시적으로 저거는 이제 상권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하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왜 지금은 찾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고 뭐 요즘의 젊은 사람들 MZ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다르다 보면 업종이나 업태가 달아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점포주도 노력하시겠지만 점포 창업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팅 하는 전문가분들이 진단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지 레시피를 바꿔야 되는지 백종원처럼 아니면 무언가 그런 브랜딩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것에 맞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예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건축을 할 때의 설계 전문가도 계실 거고 상권의 전문가가 계실 거고 문화 축제의 전문가가 계실 거고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 수립 과정에 자문과 컨설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개인 인적 베이스만이 아니라 사실 전문 기업 내지는 도시개발공사, 뭐 LH공사 같은 공기업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뭐 편의시설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 보편적인 삶의 질을 바꿔나가기 위한 저런 생활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할 때 저 건축 단계에서는 어떤 기능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뭔가 취약자, 장애우를 위한 공간, 건물은 아주 세심하게 뭔가 배리어 프리라든가 그런 이동의 편의성을 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뭐 문화 예술 그런 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제 경험으로는 방음을 좀 잘 해야 되고 동아리를 위한 공간도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행정이 그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건축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공기업, 건설사가 이런 것들을 잘 시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집안이 탄탄한지 그런 구조로 건축해도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행정에서 전문가 인별로 모셔서 센터 조직을 꾸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전문 법인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이런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요청드리는 위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공사, 지방공사 뭐 이런 곳에 뭐 어떤 곳은 뭐 일자리 진흥 이런 쪽에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마을 공동체 센터 뭐 이런 데 통해서 뭐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전문 기업의 또 사업을 공동 시행하거나 건축 사업을 대행하거나 내지는 프로그램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일반 주민분들이나 뭐 행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이런 부분까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의 건물
그것도 뭐 2층, 3층짜리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뭐 그 신혼부부 행복주택 뭐 이러한 뭐 20층 정도 되는 뭐 한 200, 300가구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들어가고 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고 밑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 몇백억 단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소득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조금은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 사업 중에는 뭐 1,000억, 2,000억, 몇천억 단위의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원, 공공의 재원만이 아니라 민간의 어떤 뭐 투자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뭐 융자를 통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잘 구조화되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의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국비는 어떻게 쓸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그럼 빌린 건 갚아야 되죠. 상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자율로 빌려야 그걸 갚아나가기 좋은 거냐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갚아나가기 위해서 지은 것을 주택을 분양해서 회수해야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은 구입하기 부담이 되면 임대해 드려야 되니까 어떤 수준의 임대료로 길게 회수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사업의 틀을 잘 짜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라는 관점에 전문가가 사업을 잘 구조화하고 계획해서 계획에서부터 시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이라든가 지은 것을 팔리지 않으면 미분양되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거를 공공에서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매입하겠다. 우리가 쓰겠다. 무언가 이런 식의 보강적인 사업의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전문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뭐 저도 전공이 부동산과 금융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또 전문가들이 또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행정도 있고 전문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또 센터도 있고요. 주민분도 계시고 개개인의 주민만이 아니라 주민의 협의체가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는 주체와 기관 조직이 있고요. 사실 이 분들의 역할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업이 진행될 때 잘 소통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혹여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하고 봉합해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또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역 주도로 사업을 해갈 때 조성된 공간을 운영할 때 각각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단계별로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사업의 추진 사례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은 더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센터장 총괄 코디로 경험했었던 지역이고요. 한 6년 가까이 사업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 모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사업군. 그래서 저기는 이제 역 앞에 보니까 신탄진역이 보이시죠? 역 앞에 상권 지역. 여기여서 이제 예전에는 상권이 많이 발달했었던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뭔가 기업들이 이전해 가면서 상권이 조금 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활력을 살릴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했었던 지역인데 상업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서 이제 상업지역에서 뭔가 상인분들과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하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 뭔가 와서 편하게 돌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상인분들과 소통하다 보니 그런 걸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저 보시면 왼쪽에 이제 사업 전 주차장을 만들려면 뭔가 주차할 수 있는 사업 부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사업지를 잘 찾아보니까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전에 20여 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 저 있었던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지역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은 한 200여 대 정도는 최소한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뭐 20여 대 될 수 있는 걸 40대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 근데 200여 대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규모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규모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부에는 위에는 차가 지금 없죠. 밑에 보시면 출입구가 있고 지하에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하려고 하면 굴착하고 집안을 다 다져야 되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비가 많이 들면 뭔가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지하 2층, 지하 3층, 4층으로 팔수록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사업반 한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안 들이려면 위로 올려야 되겠죠. 2층, 3층 주차 타워로 하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 주차 타워,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네. 주차장을 올리려고 하니까 주인분들이 우리가 원했던 도시재생 사업이 내 집 앞을 가리는 사업이었냐? 내 집 앞에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주차하는 사람들 매연을 마셔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 과정을, 사업 추진 과정을 보시면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의견을 담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하기 위한 설계 과정이 있었겠죠. 설계 과정에서는 토목의 설계가 있고 주차 타워의 건축의 설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이 원하는 바와 행정의 예산 절차가 있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해 가야 되는지를 도시재생센터 전문가들이 계속 소통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인허가 과정도 있었고요. 그것의 공사에 대해서는 또 공기업이 그 건축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이 있었고요. 오른쪽 보시면 주민간담회라고도 되어 있고요. 천막도 쳐 있죠. 그거를 모이세요라고 해서 한번 의견 듣는 걸로 해서는 그거는 아까 제가 참여의 정도, 계획의 여러분들의 역할의 정도, 그런 계획적, 협력적 계획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거 한번 전달하고서 사업을 하면 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뭔가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어렵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으로 저 간담회나 주민의 역할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와서 또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해야 되고 나 점포 열어놔서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몇천 명, 몇백 세대가 살고 계신데 10가구 모여놓고서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 총괄 코디가 얘기하면 잘 나오실까요? 그럴 때 주민협의체, 주민의 리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주민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조성된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고요. 저것을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의 상인, 왜냐하면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점포를 찾아와서 점포에 구매한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시거나 할인을 해야 뭔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상권 활성화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냥 행정에서 저걸 운영하는 거 하고 상인 주인분들 지역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주민의 협의체에서 출발해서 주도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런 조합이 구성되고 설립 인가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한쪽에서는 그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무엇이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할지,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인의 정관과 출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쪽에서는 전문가가 알려드리고 교육해드리고, 한쪽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셨고, 그러한 마을조합의 행정에서는 믿고 위탁을 하는 이런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결합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갔다고 했고 위에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도 많은 소통과 내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리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 지역은 쇠퇴하고 활력이 잃어가는 그런 상권 지역을 어떻게 되살려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주 찾을 수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떠나지 않고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이런 데 가서 쇼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상권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목표가 노후 유흥 상권을 변화시켜보자 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주차장을 만들지만 그것이 이제 예전에 뭔가 비즈니스와 산업단지의 종사자들의 그런 유흥 소비의 상권이 그런 이제 뭔가 기업들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주말이나 주중에 아이들과 밥 먹고 놀고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만 아니라 조금은 건전하고 또 문화, 뭔가 체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은 밑으로 넣으면서 이 삭막한 상업지역을 무언가 조금 운치 있고 내지는 뭔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멀리 대도시나 멀리 가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또 사업의 하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주차장의 상부 공간을 저렇게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조성했습니다. 플리마켓을 보시면 사부장 마켓, 뭔가 플리마켓의 명칭도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선정을 했고 저것을 어떻게 셀러 부스를 조성하고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저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뭐 할로윈 데이네요. 할로윈 데이 때는 그때 컨셉에 맞춰서 가을엔 가을에 맞춰서 또 봄철에는 뭔가 지금 이렇게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이 주도하거나 전문가가 주도한 축제면 재원을 지원해 드릴 때 그때만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축제 주도하기 위한 축제기획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그 주민협의체 분과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체에 축제 분과가 있고 그분들을 모으고 그분들 중에 셀러나 공방을 운영해서 저기에 제품 판매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내지는 지역의 청년, 지역대학의 동아리에 있는 청년들은 뭔가 공연회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모여서 저런 상부 이벤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업지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인근 지역인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왼쪽에 사업 전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화면에 아주 잘 나오진 않은데 전봇대가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전선줄이 있고 간판도 깨끗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오른쪽에 사실 저 주차 구획 선과 도로 포장을 막고 그래서 사실 보행로를 넓혔습니다. 전봇대를 뽑고 전깃줄을 치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면서 점포에 들어가거나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는 별 변화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저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소통, 갈등 과정이 있었습니다. 도로의 폭이 넓지 않은데 그걸 폭을 넓히려면 점포를 철거해서 도로폭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행로를 넓혀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교행을 하지 않고 원방향으로만 돌면 훨씬 더 차량 소통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느 쪽에선 편하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본인 점포를 찾아오기 어렵다고 불만도 많이 있으셨고요. 또 저것을 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도 정비도 하고 도로 포장도 바꾸고 근데 그 안에는 오수, 하수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관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정돈되고 보행로가 넓혀지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상인분들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굴착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뽑고 하는 기간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사하는 동안 점포에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울까요?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이 길면 상인분들, 점포주분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해서 장사 안 되게 하느냐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을 계속 소통을 하고 주인분들, 상인분들과 이 협치의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화면과 자료를 잘 보시면 맨 오른쪽은 한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공동체, 거리 재생, 공동체 워크샵. 다른 지역에서는 가로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지, 일방 통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행로를 어떻게 정돈하고 어떻게 여기서 활용하고 이벤트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여러 번이 있었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행정, 구의 행정 조직 이름도 나와 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의 이름도 나와 있고 거기 이제 주민과 상인의 협의체가 이런 걸 공동으로 주관해서 많은 주민 상인분들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도 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으로 함께 공감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요게 지금 아까 가로 정비를 통해서 정비된 공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차가 서 있고 별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았었던 공간인데 저기에 여름에 저기를 막고 차가 다니지 않게 한 다음에 맥주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상인분들이 원하는 재생은 뭘까요?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저기에 이벤트, 축제, 그 많은 넓은 길에 뻥 뚫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변에서 맥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더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고요. 하루 동안 저걸 했는데 연 매출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이 일어나서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상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 분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저렇게 위에 저런 장식 이런 것들이 바람에, 태풍에 혹시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함께 준비하고 행정과 협의하고 또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던 모습을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좀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상남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이었는데 도시재생에서 계획과 시행 또 마중물 사업 이후 과정에서 주민, 행정, 도시재생센터와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개념적인 것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 또 남은 교육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